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집안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심의 의결 결정을 하면 후보 추가 접수를 받을 수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일단 후보 접수 마감일을 넘겨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세훈 시장의 최대 단점은 우유부단이고 여러 가지 간보기를 하고 좀 소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계엄과 탄핵 사태 때도 그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이가 던진 승부수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동안의 오세훈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것입니다. 당이 노선을 변화하라 아니면 최소한 노선 변화를 위한 끝장 토론이라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후보 접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이미 오세훈은 오차범위 밖에서 이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포함한 민주당의 후보들에게 뒤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선거는 명약관화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미 단독 후보로 결정한 3명, 그 중에서도 수도권의 인천시장 박찬대, 강원도의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경남의 김경수. 시청자 여러분, 인천은 이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14%포인트나 이재명이 승리를 한 곳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친명계의 핵심 내세워서 오차 범위 내에서 현재의 유정복 시장을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강원도에서 국민의힘이 한 5% 내외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 무너지고 경남 무너지고 대전 충남북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단순히 나 혼자 후보로 등록을 하겠다. 안철수도 마다했고 나경원도 마다했고 다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뻔히 질 것 같은 선거에 내가 육선을 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참으로 바보 같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의 충격파를 던지면서 당에 그래도 경종을 울리고, 자, 3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뭔가 변화의 모멘텀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만. 자, 희한한 것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논리입니다. 이것도 망해가는 집안의 마지막 논리입니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 아니, 서울시장 후보 없이 어떻게 6.3 선거를 치릅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이 다른 어떤 지역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유권자가 그런 정당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경북지사 하나 빼놓고 모조리 전부 다 망할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뿐만 아닙니다.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 기초자치단체장들 모조리 다 망할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 없이 선거 치르는 정당이라고요? 그것도 제일 거대 야당이 이것도 논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천 접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뒤늦게 추가 모집을 기대하며 공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엄포나 지적이 지금 어느 사람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면 공천과 이 경기지사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그리고 김은혜 전부 다 사양하고 내뺐습니다. 누굴 내세워서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를 꺾였습니까? 자, 서울에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오세훈을 나무랄 게 아니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자, 이것을 계기로 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화 토론을 많은 후보들이 원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늦었지만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장동혁 대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공천관리위원장의 제대로 된 도리일 것입니다. 공천 질서는 어떤 정치적 이벤트보다 앞서야 한다. 공당의 공관위를 무력화하거나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은 물론 정치 질서 자체를 희화화하는 일. 시청자 여러분, 공천 질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공천 규정이 이렇게 엄중하다면 지난번 대통령 후보 과정에서 한덕수 사기 경선은 왜 저질렀습니까? 국민의힘이. 엄연한 공천 규정, 엄연한 경선에 따른 공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후보 김문수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규정, 경선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거기 날라리급의 새치기, 이런 한덕수의 파동, 그리고 심야에 그만을 후보 등록을 시키려고 했던 것. 이게 공천 질서입니까? 그거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권영세와 권성동을 징계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징계하지 아니하고 엄한 옳은 목소리를 냈던 한동훈만, 배현진만 징계를 하고 김종영만 징계를 하고.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공천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덕수 사기 경선으로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한덕수가 노욕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비상계엄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재판을 받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방패막이로 삼으렸던 저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은 끝났고 모든 것은 챕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배현진 징계를 가처분으로 취소시킨 것은 이미 그 법원 판사가 이 징계권 남용, 재량권 남용 이런 식의 논리와 명분을 댔지만 그 심리적인 기저에는 이놈의 아주 지긋지긋한 국민의힘의 내의 계몽령 옹호자들, 그리고 부정선거 옹호자들, 탄핵 반대파들이 휩쓸고 있는 이 국민에 대한 어떤 이 학을 떼는 국민의 심리적 정서를 판사도 읽었기 때문입니다. 배현진 사건을 계기로 장동혁 지도부에게 이런 민심 이반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심리적 기저가 판사에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면 그가 만약에 탄핵 반대를 찬성하는 판사라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예를 들어서 정당 내부에 절차만 하자가 없었다라면 정당 내부의 심판 징계에 관한 규정에 그런 액션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논리와 명분을 대해서 가처분을 기각을 했을 것입니다. 판사의 마음에까지 이제 통하고 있는 이런 정서가 망해가는 집안 장동혁 지도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